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 이 시간과는 또 판이하게 다른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이 1600선 부근까지 올라왔네요. 6.88% 코스피가 올라가고요. 코스닥은 7.4%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종목들 5% 이상씩은 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로 바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그리고 뭐 주도주들 지금 다시금 귀환하는 모습들, 대형주들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오늘은 그나마 좀 승통이 트인다라고 하실 텐데 그래도 손실이 좀 있거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함께 하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하단에 번호 나가죠.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라이브 채널 함께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댓글창을 통해서 이야기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TV 채널과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모바일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방송 전후로 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용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 하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부터 해 드릴게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잘 가다 보니까 제가 투자 고지도 지금 놓치고 갈 정도로. 사실 어제 두 분께서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해주셨던 게 저점을 다 잡아가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과정에 있고 과도한 낙폭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앞을 좀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뭐 많이 일맥상통하네요 지금 시장이. 네, 오늘은 어쨌든 뭐 시장이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부분이 차원의 통과를 못하면서 이제 미국 지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지수는 좀 비교적 큰 폭을 빠졌는데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보시면은 나스닥의 기술 대형주들 관련된 뭐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퀄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 이후에 밀리지 않고 플러스 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 기술주 위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우리 대형 기술주 위주의 종목들이 IT 섹터 내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과 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아직은 이제 뭐 바닥을 완전히 잡았다 이렇게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 특히 수급 쪽으로 보면 정말 오랜만에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 소액이나 아마 외국인들이 좀 샀는데 제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장이 작년의 경우에 바닥을 형성했을 때 보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보다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많을 때 바닥을 잡는 모습을 항상 보였거든요. 오늘은 이제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보다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좀 많으면서 그나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굉장히 수급적으로 아직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굉장히 매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바닥이 잡혔다라든지 혹은 뭐 여기서부터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아직까지 좀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 추격매매나 내동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게 주도주만 들고 일단은 일자 상승 부분을 좀 관망을 좀 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지환 전문가님 말씀에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아니고요. 미국 시장의 문제거든요.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미국의 다우존스 30,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지수하고 S&P 500입니다. 러셀도 있는데 S&P 500으로 따지면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 취임 초 2016년 12월 그 가격대를 오늘 찍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더 빠질 자리가 없다. 그런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하방으로 본다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손절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미국 S&P 500 지수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에 지수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봐서는 물론 내일하고 모레하고 봐야 되겠지만은 3월 19일 날 나온 종합지수 제가 주장하는 1439는 1, 4분기 또는 확장적으로 보면은 4월 달까지는 저점이 아닌가.
그렇게 거의 제가 60% 확신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고생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물론 뭐 밑에 신용으로 잡아가지고 뭐 종목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일부 매도를 하시는데 지금은 매도가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도 매수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제가 저기 센스 있는 센플러스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오르고 우리나라 종목이 우호적이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하이닉스는 예전에 도시바 메모리 SK 하이닉스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25% 정도 그 매수한 도시바 메모리죠. 메모리가 IPO까지 있어가지고 오늘 하이닉스가 아침에 들어가신 분은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10% 올랐는데요. 지금 주도주나 주력주가 굳건히 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다고 여기서 매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전 점심 때도 조정 때 매수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반등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입니다. 단순히 본다면은 우리가 5일선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처음으로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 투자가가 매도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시그널을 보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참으시고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건 3월 19일 날 나온 종합지수 1439는 4월 달까지는 저점일 확률이 66%다. 제가 확신을 너무 말씀을 드리는데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되겠지만 66%입니다. 66%니까 지금은 일단 종합지수로 5일선 돌파를 했고 거래량이 늘면서 외국인이 매도를 멈췄다. 이게 굉장히 유한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오래간만에 보는 좋은 조짐입니다. 자, 그냥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신 분들. 예, 알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리고 두 분께서 이렇게 좀 뭔가 활기차게 시장에 대해서 전망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76,800원에 비중 7.9%. 이지환 전문가님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사실 뭐 이 추세면 금방 올라오겠어요. 사실 이게 입방정 같은 소리긴 하지만. 그 급락이 깊으면 이제 급등도 깊다, 이제 골도 깊으면 산도 높다 이런 말이 뜻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증시에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격언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NC의 부분, 일본 업체에서 글로벌 2위고 뭐 섹터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가 종목 자체 펀더멘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2차전지는 자동차 공장이 멈췄으면서 좀 하락폭이 단기간에 좀 깊었고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급등을 하면서 2차전지는 어제 이미 우리 장이 오늘 상상이 전부터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도 시장이 급락할 때 플러스권에 좀 머물렀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는 이제 51,800원 저점 찍었던 여기를 지선을 일단 잡았는데 여기 일단 지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76,800원인데 이 종목이 아마 이제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좀 단기간 올라갈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좀 눌렀다가 재차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고요. 목표 가격은 그래서 위쪽에 일단은 9만 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목표가하고 현재 주가하고 괴리감이 좀 큰데 낙폭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도 또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지선은 51,000원, 목표 가격은 9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오테크닉스 65,000원에 비중 50%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도와주셔야죠. 이오테크닉스는 OLED 그 레이저 아실 거예요? 레이저가 가공 장비인데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다만 흠은 50%가 많습니다. 65,000원 늦어도 4월 초에는 도달할 거로 보거든요. 오늘 18% 올랐는데 제가 도와줄 단계는 아니고요. 비중이 많은 게 좀 흠이고 또 이게 이오테크닉스가 OLED 레이저 가공 장비인데 여기다가 또 다른 IT가 많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종목이 분산 투자하는 게 꼭 답은 아니지만은 65,000원 뭐 제가 보기에는 도달할 것 같고요. 고생하셨는데 여기 목표 가격을 정해드리겠습니다.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1차 목표 가격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50%라 추가 매수는 제가 권하지 않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 7만 원, 7만 3천 원. 거기서 50% 중에서 25% 덜어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OCI가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매수해도 될까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OCI 같은 경우에는 매수 여쭤보시는 분이 항상 있어요. 이게 근데 그때마다 지금 가격대가 엄청 낮아졌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워낙 영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이제 그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이 상당히 좀 있고,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펀더멘털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고,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 해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거기서 또 밀리고, 저점이 아니면 물어보시면 또 밀리고 해서 어느덧 지금 뭐 깊어질 대로 깊어졌는데, 오늘은 뭐 시장의 상승과 함께 반등폭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폭이 꽤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OCI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좋은데 시장이 떠밀려서 내려온 게 아니라, 펀더멘털도 안 좋은데 시장과 같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펀더멘털이 좋은데 시장에 떠밀려 내려온 종목은 자기 자리 빨리 복귀하겠지만, 펀더멘털이 안 좋은 종목은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시면 OCI는 오늘은 비록 강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고 난 뒤에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박스를 형성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만약에 급락한 종목들이 많고 섹터들이 많은데 굳이 주도주나 이 주도 섹터를 비껴서 OCI를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이제 물려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좀 다른 식의 전략을 세워야 되겠지만, 신규로 진입하시는 거는 그냥 IT 섹터 내에서 주도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내려 있다고 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지만 OCI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OCI 같은 거 화학, 기계, 철강, 유통, 이제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차라리 그냥 주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8,000원에 비중 15% 방산주죠. 예. 그 28,000원에 15%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올해 그 1월달하고 2월달, 3월달에 작년도 2019년도 44,800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주환 전문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비중을 15%인데 그냥 보유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종목과 틀려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봅니다. 반등할 때. 물론 뭐 개별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 항공기 그 엔진을 만드는 삼성테킹이 삼성그룹에서 하나그룹으로 넘어가면서 그 회사가 바뀐 겁니다. 뭐 이 밑에 하나텔리스 여러 가지 그 방산 쪽에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1차 목표 가격은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22,000원, 24,000원 보거든요. 거기서 비중이 15%인데 거기서 비중 조절하시면은 매수 가격이 28,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28,000원 안 받냐면, 작년도에 8월하고 6월에 형성된 가격이 누적 매물대가 28,5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 가격에서 27,000원, 29,000원, 뭐 한 보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거기서 비중을 15% 중에서 한 절반 정도, 7% 내지 8% 정리하시고, 여타 그 탄력적인 종목으로 종목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원시스 18,7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다원시스는 IT 종목 내에서 특수 전원장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한 해 이제 매출액이 꽤 늘었는데 영업이익도 소폭을 좀 늘면서 펀더멘탈 이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과 밀리면서 같이 밀렸는데 상당히 이제 매도폭이 좀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이제 반등권에 나왔을 때 한 번에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모습으로 매물대가 좀 쌓여 있거든요. 14,500원 정도의 매물대가 하나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14,500원 정도에 한번 부딪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런 조정의 과정을 거쳤다가 반등 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6,8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이번에 내려왔던 저점을 찍었던 구간에서 10,000원 정도로 잡고 목표 가격은 16,800원까지, 매수가 가격까지는 좀 못 이르는 가격인데 아주 장기로 보신다면 매수가까지 보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그렇게 확 좋아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 목표가 16,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원시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LB세미콘 9,3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LB세미콘은 뭐 아시는 OLED 관련 장비하고
비메모리 중에서 옵틱, 그냥 광 메모리 쪽에서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근데 실적은 좋은데 그림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림이 안 좋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여기 7월 하순에 7월 초순에 고점이 나와가지고 뭐 매수 가격은 9,300원 뭐 그렇게 9,300원? 좀 비싸게 매수를 하셨네. 저는 6,500원 줄 알았는데 9,300원이면 일단 지금 제가 보는 생각은 여기서 가격의 고점에서 한 번에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7,000원, 7,300원에 비중을 10% 정리하시고, 이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매물대나 말씀드리는데, 물론 뭐 그냥 V자로 반등하면 좋은데 지금 오늘 뭐 반등이 전반적인 문제니까요. 그런데 별로 낙폭이 크진 않았어요, 고점 대비.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좀 가격을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7,000원, 8,000원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비중 20% 중에서 한 5% 정도? 요 정도 3분의 1 정도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 구조는 좋은데 미래 성장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가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1600선을 단숨에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604포인트, 8.27%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10% 가까이 올라옵니다. 46,6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현대차도 10% 가까이 올라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9% 가까이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의 장세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갑니다. 대한유팜 12,150원의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동물의학 관련된 테마에 좀 얽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약 사업 쪽에도 진출 좀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쏘쏘인데 결국 이제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150원 딱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셨고, 1차 상승되면서 14,000원대 위에서 매물이 형성됐고, 2차 가격대에서 12,000원 위에 매물이 형성됐거든요. 근데 이제 12,150원에 딱 그 위치에서니까 2차 매물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지금 이제 흘러내리면서 오늘 어제 반등 이후에 지금 오늘 반등 5,200원 정도 이제 지지선인데, 반등은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하락 기간 동안 바이오 업종 쪽으로 포커스가 어느 정도 테마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테마에 들어왔을 때 반등을 줬을 때 청산 관점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9,800원 정도에는 지금 매물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9,800원 정도 오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매수 가격 12,000원까지 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차 가격대 9,800원에서 절반 이상 줄이고 나머지 절반만 목표가 12,000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손 ENA 1,41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바른손 매수하신 분은 오늘이 1,305원 정도 아시는 테마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셀트리온 제약하고 오늘 뭐 제가 주 관심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체 전달 시스템 셀리버리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거든요. 테마주 내에서 테마주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른손 ENG는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위에 고점에서 너무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옛날 고점, 그러니까 2월 14일 날 고점인 6,500원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률적으로 그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그렇게 매수 가격이 1,415원이니까 비싸게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500원, 1,800원 부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부 정리하시는 걸로, 테마주니까 단기 매매 하시자. 그래도 테마주라도 어느 정도 알고 좀 이렇게 펀더멘탈이 있는 테마주는 소위 말해서 손실이 되더라도 그 조정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금방 원금 복구를 하거든요. 지금 뭐냐면 반등을 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배틀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U자형 반등을 준비하시라. 유동성,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연준 파월 의장이 돈을 무제한 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일단은 주식시장에 올리고, 이게 또 선순환 돼가지고 부동산 전이 안 되고 이래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올라서 좋은 게 아니고 한시름 났다. 이게 말씀드린 미국만 잠잠해지면요 다시 2,000% 간다고 제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어제 오늘 출발했어요. 너무 좀 수익 났다고 여러분들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바른손 ENG는요
죄입니다. 죄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십시오. 예, 정리하시고 이거 종목 아니도 얼마든지 종목이 많습니다. 예, 제 말씀을 꼭 유념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셔야 됩니다. 뭘 또 그러는 게 아니래요. 아니 참 정리하셔야 말씀 재밌게 하셔요. 예. 정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좋은 장에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게 데이비드 김 위원께서 방법을 알려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니까요. 이렇게 또 잘 참고하셔서 좋은 장에서 정말 좋은 수익 극대화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젠 갈까요? 예, 65,000원에 비중 40%. 뭐 대표적인 진단시약 관련주죠. 네, 이 종목은 뭐 진단시장 관련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서도 밀리지 않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테마기는 하지만 또 실제적인 매출이 좀 따라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하기보다는 고가권에서 좀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갈 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모습이죠. 그동안 하락장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56,0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73,500원 정도 찍었는데 일단 73,000원까지 짧게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이제 시장이 오히려 갈 때 좀 소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길게 잡기보다는 현실 가격보다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자. 지지선 56,000원, 목표 가격 73,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젠 듣고 왔고요. 다음 종목은 PSK 17,250원에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제가 괜히 아까 조금 성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복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노파시오 말씀드린 거지 뭐 그럼요. 예,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제가 주식 투자는 뭐 7가지 원칙 중에서 매수가는 사실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제가 저기 바른손 이엔지는 매수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구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손실을 이게 줄이고 나가서 다른 치료가 빨리 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가 빨리 되는 그 치료제를 만드는 게 지금 사실은 그게 치료제 중에서 1등입니다. 맞습니다. 주식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려서 뭐 그런 건데 그 꼭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매수가 잊어버리시고요. 진작에 바꾸셨어야 되는데 제가 U자형 반등 나온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준비를 하시는 거하고 준비 안 하시는 거 다릅니다. PSK는 일단은 지금 17,250원에 15%니까 그 가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지금 작년도 5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 그게 그 계속 행보한 가격이거든요. 일단은 비중이 15%니까 많지 않으시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보유 종목 진단을 다시 의뢰하시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거래량이 꾸준히 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보유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거기 가가지고 전략을 세우시자고요. 현재는 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LIS 7,960원, 비중 20%. 오늘 이 종목만 안 올라가는데 조언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럴 때 안 올라가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조금 답답하죠. 스트레스죠. 예. 7,960원 이전에 이제 상담했던 종목인데 7,960원이면 매수가는 그래도 상당히 아래쪽에서 좀 잡으셨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이 좀 깊어졌다는 부분과 함께 하락할 때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이 기술적으로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지금 급반등이 나온 종목은 마지막 쪽에 들어와서 소매가 나오거나 거래량이 없이 좀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이 종목 같으면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주가 탄력성을 좀 제한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지금 오늘 정도 급반등을 줄 때 시장하고 이제 같이 붙어서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좀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이번에 찍었던 5,125, 5,000원 정도로 지지선을 놓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하신 가격 7,960원 그 살짝 부분까지는 반등은 그래도 나올 걸로 좀 보입니다. 시장이 좀 안정되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보셨다시피 시장이 급반등을 주는데도 시세가 좀 나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매수가에 붙을 때 일단 청산을 하십시오.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오는 오늘 강도를 보시거나 섹터를 보시면 결국에 이제 대형주 위주의 IT나 바이오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나오는 대형주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금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종목의 교체 전략을 말씀드릴 때 저도 그렇고 데이비드 김 전문가님도 우리가 2차 전지나 뭐 5G나 반도체가 관련된 대형주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종목 교체 전략 지지선 5,000원, 목표 가격은 7,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IS 듣고 왔고요. 파인텍 1,70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저번에 보유 종목 진단 한번 의뢰하신 종목입니다. 1,700원에 10%면요. 그냥 보유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금 6% 상승을 했는데 예.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추가 매수를 권하고 싶은데 그냥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보유한 85%를 조정하시되 10%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가 매수를 조금 고민을 해보자. 근데 지금 딱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라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며칠 더 보시고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보유 종목 진단 하니까 원하시는 분은 내일 한번 다시 의뢰를 하시면 저한테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사무실 가서 분석을 해가지고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파인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리아 서키트 7,600원에 비중 적어요. 5%.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도 이분은 비교적 높은 매수 단가가 뭐 요즘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내려오는 동안 중간에 이제 매수를 하셨고, 이 종목은 이제는 이제 지지선 5,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선 5,000원 정도로 넣으시고요. 다만 이제 반등을 줬을 때 기술적으로 이제 끊어갈 것인지 혹은 비중이 낮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할 건지 결정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반등을 줬을 때 1차적인 목표 가격은 9,320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못 하고요. 그냥 들고 가는 보유 물량만 보신다면 9,320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시장이 올라가다 조정을 받고 다시 되밀렸을 때는 되밀리는 구간에서는 한 6,000원 근처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9,320원, 11,500원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청산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리아 서키트 듣고 왔고요. LG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많이 내리긴 했잖아요. 네, 많이 내리긴 했는데요. LG전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간 과거가 앞에 그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데이터나 이게 미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냥 과거를 도출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그게 역사학, 소위 말해서 역사 철학의 기본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종목이 2019년도 5월 초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진환 전문가하고 제가 주장하는 게 지금 금년 1, 2, 3월에 고점 나온 종목을 사시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게 주도주입니다. 뭐 그림으로 보시면은 뭐 이 그림을 간단하게 차트를 일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7, 8월에 고점 나온 종목이 아니고 금년도 1, 2, 3, 4월에 고점 나온 종목 중에서 급락한 종목을 사는 게 주도주다. 그러면 LG전자는 그 논리에 의하면 주도주가 아닙니다. 예, 매수는 하시는데 뭐 매수하시면은 제가 보기에 2, 3% 매수하시는데 1억 중에서 비중이 10%가 안 넘는다. 꼭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고점 나온 종목은 주도주가 아닙니다. 금년도 1, 2, 3, 4월에 고점 나온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그 뭐 종목을 어느 종목이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속 시원하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금년도 1, 2, 3, 4월에 고점이 나온 종목을 저점에 사셔야 된다. 그게 주도주입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주도주는 LG전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도 6월 달에 고점 나온 종목은 주도주가 아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시는데 5% 범위 내에서만 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윙이푸드 1,200원에 비중 10%. 이 종목도 오늘 잘 가더라고요. 예, 이 종목은 급하게 올랐고, 예. 이 종목은 이제 중국 식품 관련된 수입을 유통을 하고 있죠. 뭐 중국 소세지, 살라미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펀더멘탈은 크게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소소한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안 밀렸으면 그냥 평범하게 박스권 내에 이제 기술적인 용기를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반등해지는 강도인데 지금은 이제 반등의 강도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 이제 펀더멘탈이 받치지 않으면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2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그나마 매수를 좀 저점 구분에서 하셨습니다. 잘 기다렸다가 반등을 주면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65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크게 좋아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 가격 1,6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윙이푸드 듣고 왔고요. 한 종목만 더 짧게 갈게요. KH바텍 21,000원에 비중 25%. 폴더블이죠, 이건. 예.
이분은 아까 제가 이제 장을 끝나고 나서 한 2,000개 종목을 그 1분마다 돌려가지고 봐요. 그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했으면은 그분은 대단한 분이고요. 제가 보는 그 종목 진단에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2월 달에 2월 18일 고점 나왔습니다. 반등 21,000원에 25%인데 반등이 빨리 나옵니다. 보유입니다. 다만 아까 그 테마주는 별개로 보는데 KH바텍은 여러분들 아시는 핸드폰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이니까 일단 뭐 욕심 내시면은 내일쯤에 16,000원대에서 5%를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16,000원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1차는 매수한 가격은 중국 공장 이번 주 화수목 보셔야 되겠지만 반등이 세게 나오면 거기까지 금방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펀더멘탈이 있고 금년도 강한 테마주가 아니고 1, 2, 3월 23일까지 고점이 나온 종목이 주도주다. 거의 확률은 70% 정도 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KH바텍까지 들어봤고요. 동시호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런 날도 있네요. 지금 1600포인트를 단숨에 돌파합니다. 120포인트가 올라옵니다. 저점 대비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또다시 종가 기준 1400대라고 기사 헤드라인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하루 만에 또 1600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기분 좋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거의 꺾임이 없습니다. 잠깐 정오 지나면서 매물대 출회가 됐는데 전부 다 소화했고요. 이 부분 그대로 받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좀 봐야 될 텐데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결국에는 또 파네요. 장 후반에 들어왔던 외국인이 지금 175억 원 순매도로 지금 전환을 했는데 주로 기관 쪽입니다. 연기금에서 1,931억 원 그리고 투신 쪽에서 갑작스럽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팔던 금융투자마저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사던 개인이 오늘 장에서는 4,000억 원을 넘게 대량 매도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1조 원 가까이 사던 날들도 요즘에 부지기수라 이 정도 매도는 뭐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최근에 산 물량에 비해서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청산을 하는 분위기고 삼성전자가 대단하죠. 오늘 9.65%인데 지금 동시호가에서 11.18% 잡혀 있습니다. 47,250원 찍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 10% 넘게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8% 이하로 떨어지는 상승하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셀트리온 제약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르고요. LG화학, LG생건, 삼성SDI, 현대차까지 모두 다 급등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이제 500 얼마 안 남았습니다. 480선 목전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마치 거의 비슷하죠. 그래프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고 수급 보시면 수급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여전히 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팔진 않고 외국인이 드문드문 매수를 좀 해주긴 했는데 오늘 양매수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개인이 1,726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그룹주 관련해서는 이번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크게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로나19 치료제 키트 관련해서 서정진 회장의 2번에 걸친 기자회견이 있었고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장 마감 후에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HLB,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KMW 모두 올라가는데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 코로나19 장세에서도 저점 찍지 않고 버텨주더니 오늘 장에서는 8만 원 부근까지 올라옵니다. 10%의 급등 나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도 10% 가까이 올라오고 셀트리온 제약 보시다시피 상한가입니다. 어제도 상한가 부근, 오늘도 상한가. 휴젤, SK머티리얼즈 급등 흐름들 이어가는 가운데 시젠이 조금 빠지는데 오늘 코로나19 관련 진단 키트 종목들은 조금씩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테마주들은 조금 오늘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들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1,600선 회복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르네요. 네, 지난주에 아마 이제 급락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 가까운 시일 안에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이 그쵸, 나올 분명히 거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10% 이상 상승하는 날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 금융위기 때 사례를 비춰보면 금융위기 때도 이런 와중에 반도체 때 삼성전자가 13% 상승하는 날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해본 이후에 이번 주 정도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좀 미리 말씀 좀 드렸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맞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변동성이 아니고, 물론 오늘은 사실 의미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형주들, 특히 우리나라 보면 기술주 대형주들 위주로 좀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오래간만에 한 거래소에서 한 4천억 넘게 좀 팔았다 그러죠. 사실 그동안 개인들이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나 싶을 정도로 2월 중순에 14조 원에 가까운 14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물량을 좀 파는 경우는 상당히 들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금의 변화는 보였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이제 바닥이 완전히 확인됐냐라는 부분은 사실 코로나19가 어떤 정점을 지난 부분도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떤 통제권에 들어온 부분도 아니고, 미국의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오늘 통과될 것이라는 사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너무 추격으로 하시거나 여기서 고삐를 좀 잡아 당기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이 외바닥에서 이렇게 매물을 다 받으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소폭 나오거나 혹은 이중바닥의 형태를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상승에 흥분돼 가지고 쫓아 들어가다 보면 또 단기 고점에 오늘 내일 또 물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만 혹은 비주도주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좀 청산을 하는 전략으로 보시지, 여기서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이 좀 대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주도주는 계속 보유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는 부분을 보면서 추가 매수 기회는 다시 기간 조정이나 이중바닥권에서 노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비드 게임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진환 전문가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U자형 반등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사실은 몇몇 주도주를 사고 싶은 주식이 많았는데, 그걸 뭐 다른 것 때문에 제가 단타를 원래 안 쳐야 되는데 단타를 쳐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내가지고 그 종목을 살려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었어요. 뭐 제가 100%는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을 한 2% 3%만 사보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조정시 여기 오기 전에 11시 12시에 조정시 매수 쪽으로 무료 카톡방에서 리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전에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세장에 강한 사람이에요. 한번 배팅을 잡으면은 홈런을 한 10개 때려야 되거든요.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런데 그렇게 수익이 나야 나중에 손해볼 때 이게 어느 정도 실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장이 돈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생각을 하기 나름이겠지만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나 이런 섹터 쪽으로 하시고, 이제 뭐 주식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생각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욕이나 이런 데 잠잠해지면요, 더 급등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그걸 딛고서 선반영 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물론 오늘 뭐 1600, 뭐 10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계신 분들 이거 뭐 반등했다고 손해보신 분들 얼마나 복구가 됐겠습니까? 그래도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을 보시는데, 제가 그런 것은 저는 주식시장을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사랑하지만은 이게 자본주의의 꽃이거든요. 너무나 투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장기 투자해야만이 성공한다. 저는 그 신념은 제가 주식 45년 했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코스피가 무려 8.6%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127포인트가 넘게 올라갔고요. 1609.97포인트, 1600선을 다행히 회복을 합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480선 회복하네요. 8.26%. 의미 있습니다. 480, 1600선. 그리고 환율도 점검합니다. 통화 수합 부분이 좀 크긴 컸습니다. 지금 안정세를 많이 이어가고 있고요. 1300선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1249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동구바이오제약 14,000원의 비중 50%. 이 종목도 코로나19로 얽혀있죠.
예,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전체적으로 14,050% 상당히 좀 매수 물량은 좀 많으시네요. 아무래도 이번에 지금 이제 급락하면서 매수 물량이 비중이 좀 계속 확대하신 분들이 많은데 비중 조절은 한 번에 손실을 많이 하시려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지금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저가 11,300원 좀 찍었고요. 이 부분을 어쨌든 이제 지지선을 좀 놓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14,000원인데 목표 가격은 지금 위쪽에 매물대를 보면은 14,000원 좀 상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고요. 그렇게 보면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든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테마가 형성될 때 좀 강하게 가고 지금 아마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에서 이 바이오 쪽으로 테마가 많이 형성되니까 그 구간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급등을 하면 매수가 위에서는 급등이 나오는 날 목표 가격은 18,000원 말씀을 드렸지만 급등이 나오는 날 청산하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듣고 왔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1,900원에 비중 1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그 이민주 회장이 갖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입니다. 1,900원에 10% 보유하셨는데 일단 개별주고 정부에서 벤처 육성을 다시 제시를 하면은 다시 매수 가격 위로 올라갈 걸로 판단합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면은 5% 정도, 10%에서 플러스 5% 정도 매수하셔도 큰 무리 없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5,600원에 비중 8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시아나항공은 악재가 지금 겹악재가 좀 겹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나쁜 회사는 아닌데 참 그쵸? 국적기 달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모멘텀이 지금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상승 모멘텀이냐 하락 모멘텀이냐 해서 하락 모멘텀 쪽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고 나오는 부분도 뭐 펀더멘탈도 안 좋지만 무관하게 또 더더욱 악재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비중은 너무 높게 지금 한 번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번에 2,270원 바닥 찍었던 2,200원 정도를 바닥으로 놓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반등은 나왔지만 시장 반등보다 강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지금 어쨌든 간에 항공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좋은 파트가 아니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 압박은 쉽게 이렇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같이 따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기술적으로 보면 3,900원 정도인데 매수가에서 한참 못 미치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나는 진짜 길게 보겠다고 생각하시면은 목표 가격을 위쪽에 매수가 근처까지 잡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3,900원 정도 4,000원에 붙을 때 한번 종목 교체하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삼보판지 9,99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저기 삼보판지 의뢰하신 0702분님은 이제 서울경제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음봉이 나면서 거래량 늘어나면 그게 못 가는 거다. 소위 말해서 저희 상승 오파나 마지막에 그 시세 분출을 하는데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단기 매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으로 갔는데 그 테마가 이 종목에 강하게 연결이 안 됐다든지 소위 말해서 세력이 안 붙었다 그런 얘기죠. 뭐 세력이라는 게 뭐 여러 사람을 얘기할 수 있고 특정 세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의 테마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요. 지금 진단을 의뢰하신 게 그거 같습니다. 이 가격대입니다. 지나간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늘면서 음봉 나면은 그 음봉 나는 시초가 9,000원에서 손절하셔야 된다. 이게 제가 보는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주식 철학. 저는 뭐 아까 주식시장이 뭐 자본주의 꽃이라고 해도 아무 종목이나 제가 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고민이 되셔가지고 9,990원에 30% 제가 말씀드리면은 개별주 특성을 감안해서 다른 분은 이거 매수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7,000원, 8,000원 사이에서 50% 그러니까 15% 내지 20%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테마가 강하게 붙지 않는 종목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개별주니까 또 뭐 제가 얘기 안 들어도 또 다른 테마 엮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그림은 2월 24일 날 그림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래량을 꼭 보셔야 된다. OBV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하고 주가가 시세 분출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반등 시 매도 하시되 추가 매수는 보류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테마주다. CMG제약 4,900원의 비중 20%. 이게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좀 뜸하죠. 네, 테마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그렇죠. 모습이고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가 형성됐을 때 강하게 주가 상승을 하고 이제 그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지면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미 한번 급등을 줬을 때 아마 여기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딱 정확히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4,900원의 매수가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상당히 높은데 이 이후에 보시면은 반등을 계속해서 주면서 4,400원대를 매물화 시키고 이제 밑으로 밀려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구간은 상당히 이제 철벽이 돼 버렸다. 매물이 많이 쌓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테마가 또 다시 들어왔을 때 상승을 줬을 때 빠져나온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을 2,700원 정도까지 놓는데 만약에 이제 다시 좀 테마가 형성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제 4,400원대는 굉장히 이제 뚫고 올라가기가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4,400원. 지지선은 2,7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CMG제약 듣고 왔습니다. 에스모 45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차트 보면 네. 무섭더라고요. 이전한 전문가님하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로 가면은 그 자동차용 반도체가 있고요. 자동차용 OLED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PC용이나 스마트용보다 더 고성능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지금 현재의 자동차에 있는 머플러라든지 그 밑에 지금 얘기하시는 에스모 같이 자동차 와이퍼에 들어가는 전선 이런 게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의 회사가 약 그 70%가 도산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께서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어디서 잠깐 그 리프트가 나온 걸 봤는데 지금 에스모가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종목 위주로 하시고 내연기관에 관련된 부품은 엔진이 안 들어가니까 뭐 엔진을 갈 필요도 없고요. 머플러 갈 필요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에스모는 지금 감사 의견은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셔가지고 또 전화를 하셨는데 오늘 이건 지금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421원이라는 게 뭐 제가 보기에 꼭 뭐 감사 의견 적정이 나왔는데 재무 구조가 2018년도 마이너스 8억, 그다음에 2019년도 마이너스 88억, 2016년 17년도에는 흑자가 52억 76억. 자동차 부품에 관련돼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이 내연기관인 경우에 들어간 부품들은 힘들다. 그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시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반등시 매도. 한 종목만 짧게 더 갈게요. SM 21,100원의 비중 절반. 요즘에 엔터주도 어려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반등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1분기 펀더멘털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반등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강하게 올랐지만 21,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지선은 16,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25,8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가능하고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